가스라이팅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취득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의 대상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른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성격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은 자기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그 힘의 균형이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국한해서 생각을 하세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하고 같아요. 기전이 같다 그 뜻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자면 필요한 그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교과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교과서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압이에요. 그럼 강압이라면 이거 다 가스라이팅하고 마찬가지냐? 그게 아니에요. 메커니즘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나 이런 거는 목적이 선한 거잖아요. 목적이 악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목적이 뚜렷하게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받는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한다면은 그것도 가스라이팅하고 이제 넓게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집어내서 야단을 친다든지 그래 버리면 야단을 맞는 쪽에서는 정말로 나는 야단을 맞을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이렇다가도 힘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큰 거지,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나요?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그 무력감이 생기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냥 부모가 좋은 의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가스라이팅처럼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가스라이팅 현상에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벗어날 수는 있어요. 벗어날 수는 있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다는 뜻은 우리가 그 메커니즘 가운데 한 4단계를 거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자극을 받으면 너는 바보야 그런다면 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내 의견을 갖고 저항을 해봅니다. 그래도 자꾸 이제 너는 바보야 하는 자극을 나한테 주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바보가 아닌데 자꾸 바보라고 하니까 화가 날 밖에 더 있어요. 이쯤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아닌데 그 다음에 분노, 이거에서 당신 말은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한 단계 지나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대체로 아주 생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친근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 친근한 사람이. 자기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분노하다가도 그런 친근한 사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요게 분기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수렁이나 같아. 수렁이에 빠지는 거나 같은데 거기서는 헤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날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2단계에서 헤어날 기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나 헤어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아의 강도, 소위 자기 주체성, 자기 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헤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이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맞을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어른들도 탈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